차 살 때 특히 남자들 걸리는 병이 하나 있지. 바로 보태보태병. 경차나 소형차로 시작하려다가 준중형차로 눈 돌아가고, 아니야 이왕이면 돈 더 보태서 중형차 타야지. 현대차로 얘기하면 이 액센트 보러 왔다가 아반떼로 눈 돌아가고, 그러다 옆에 있는 소나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결국 이거저거 보태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예산 훌쩍 넘는, 뭐 총각이면 이렇게 확 지르겠지만 나 같은 유부남들은 부인한테 아주 등짝 한 대 맞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건 다 똑같잖아.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보탤 필요 없이 딱 하고 나온 차가 요새 참 많이들 나와. 소위 프리미엄이란 이미지를 달고 말이지. 바로 이 차처럼 말이야. 그래,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만든 제네시스야. 웅장하고 이 세련된 이미지, 반짝이는 로고, 안정적인 주행감, 또 나를 푹 감싸줄 것 같은 고급스러운 시트. 이 웬만한 외제차 저리 가랄 정도로 잘 나왔잖아. 오늘은 바로 이 제네시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볼까 해. 먼저 제네시스는 기원, 시작을 의미해. 그래서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를 영어로 The Book of Genesis라고 하지. 한마디로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장, 시작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야. 이 역사는 2003년 12월에 시작된 거 혹시 알았어? 현대차가 NF 소나타의 미국 수출로 주목받던 때거든. 커져가는 이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건 기업이라면 당연하잖아. 하지만 이 대중차로 일본차가 글로벌 시장을 많이 이미 점유한 상황이었어. 대중적인 차로는 시장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왔던 거지. 그렇게 8명의 연구원이 팀을 만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어. 그리고는 벤츠, BMW, 렉서스 등 이 차를 사서 미국의 도로를 끊임없이 달렸다고 해. 그때 연구원들이 왜 우리 차가 이 차보다 못할까? 우리 차도 꽤 괜찮은데. 이런저런 생각들 꽤 한 거지. 이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후에 BH라는 이 프로젝트명을 회사에서 붙여줘. 연구 사실을 숨기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명이 BH였는데 연구원들 스스로 벤츠 헌터 이렇게 불렀대. 여튼 이 벤츠를 잡기 위해서 현대차가 이 제네시스 개발을 위해 4년간 투자한 개발 비용만 무려 5천억 원. 여기에다 벤츠 헌터, 연구원들 규모만 4,000명이라고 해. 그렇게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독자 기술로 개발됐어. 후륜 구동이 가장 대표적인 예야. 현대차가 예전엔 이 고급 자동차를 개발할 때 항상 일본의 미쓰비시와 함께 했었대. 과거 이 에쿠스가 제너시스 역할을 하던 시절에 엔진과 이 변속기 같은 부품을 미쓰비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거든. 쉽게 말하면 기술 종속 관계였던 셈이지. 하지만 고 정주영 회장은 이 독자 엔진을 만들어야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제네시스가 이 후륜 구동을 설계했던 건 그만큼 고급 브랜드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위한 것이었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한 연구원들은 2004년 1세대 제네시스 개발에 돌입하고 현대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2007년 뉴욕 모터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자, 이렇게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낸 제네시스. 처음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건 아니야. 제네시스의 진정한 프리미엄 이미지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을까? 2015년 독자적인 브랜드로 독립하면서 이 제네시스는 기존의 현대차가 갖고 있던 이미지를 벗어나 소비자들은 퀄리티가 훨씬 높아진 제네시스의 만족감을 표했고 그와 함께 제품 브랜드 이미지는 더 높아진 거야. 아까 제네시스의 첫 등장이 2007년 뉴욕 모터쇼의 현대 제네시스란 이름이었다고 했지. 사실 처음 제네시스를 론칭할 때는 이 현대를 떼고 싶어 했대. 프리미엄 자동차를 목표로 한 만큼 토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 혼다의 어큐라 같은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놓을 생각이었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야.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고급차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이 복수의 라인업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 기존 고객과는 전혀 다른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쉽지 않았다는 거야. 그 염원을 2015년에 이르렀어야 브랜드 독립으로 이룬 거지. 이후에 제네시스의 이미지는 잘 알다시피 언젠가부터 임원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 거야. 제네시스 G80을 프리미엄 대표 차종으로 올려놓은 1등 공신, 바로 성공의 이미지야. 직장에서 별, 임원을 달아야 탈 수 있는 차란 이미지 메이킹을 했지. 또 글로벌 행사의 의전 차량으로 자주 등장한 것도 성공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몫을 했어. 최근 이 G20 발리 정상회의에서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공식 VIP 차량으로 선정되기도 했거든.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지.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뭐 요즘은 그랜저가 많이 대중화됐잖아. 지금 광고가 다시 나온다면 제너시스라 말해야 될 것 같아. 물론 그랜저도 난 사랑해. 그래도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카 이미지를 쌓는데 가장 큰 몫을 한 건 아무래도 디자인이지. 제네시스의 비책, 바로 디자인이야.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가진 제네시스. 이런 이미지 대체 어떻게 얻게 됐을까? 먼저 제네시스를 개발하던 초창기에 이 당시 부본부장이었던 정의선 회장은 아우디 디자이너 출신인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기 위해서 직접 독일로 날아갔지.
이후 슈라이어는 현대 기아차 디자인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고 2013년 신설된 이 현대차와 기아차 통합조직 수장, 디자인 최고 책임자에 오르기까지 해. 2015년에는 이 피터 슈라이어 CDO의 추천을 받아서 이 벤틀리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 루크 동커볼케를 제네시스 디자인 부문 총 책임자로 임명했어. 디자이너 라인업을 보면 제네시스가 얼마나 디자인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겠지. 여튼 동커볼케는 2017년 9월에 이 제네시스 G70을 선보여. 이 G70에 크레스트 그릴, 쿼드램프 등을 적용해서 패밀리 룩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어. 패밀리 룩이 뭐냐? 같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일괄된 디자인을 적용하는 거야. 그 결과 제네시스 사례는 이 국산차 디자인의 모범 사례로도 불려. 이후 동커볼케는 이 제네시스 G70 디자인 공로로 부사장으로 승진까지 해. 지금도 제네시스 디자인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거든. 최근에는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고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에서도 수상하기도 했어. 2021년에는 이 전기차 콘셉트카 제네시스 X가 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 내 몸을 맡기고 운전하는 만큼 이 브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안전하지 않다면 그 차를 선택하긴 좀 곤란하겠지. 제네시스의 비책, 바로 안전성이야. 제네시스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바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야. 때는 2021년 2월경 타이거 우즈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이 제네시스 GV80을 운전하고 가던 중에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차가 전복됐어. 우즈는 발목뼈가 부서지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어. 타이거 우즈가 운이 정말 좋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네시스를 운전한 게 가장 큰 행운이었을 거야. GV80 엔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지만 자동차는 전면 충돌 때 앞부분이 최대한 찌그러져야 오히려 안전도가 높아. 그리고 승객이 머무는 이 세이프티 존은 외부 충격에도 승객을 보호하는 게 임무지. 이 사고에서 크럼블 존, 세이프티 존이 제 역할을 잘 해낸 거지. 타이거 우즈 사고 이후에 본의 아니게 제네시스의 안전성이 널리 홍보가 됐거든. 미국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났는데 하나 알려줄게. 미국 폭스 비즈니스에서 우즈 사고, 제네시스에게 득일까 실일까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 차량 사고가 물론 의도된 건 아니지만 이 인지도 향상엔 어찌됐든 기여했다는 거야. 온라인 자동차 포털 iCars.com을 통한 이 제네시스 모델에 대한 검색량이 사고 당일 57.4%나 증가했는데 도요타가 슈퍼볼 경기에 광고한 후 얻은 이 검색량 증대 효과보다도 높았대. 이 사고 이후에 GV80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이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했어.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 완벽한 디자인, 믿을 수 있는 안전성으로 제네시스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 별도 브랜드로 독립한 지 5년 만에 2020년에는 연간 판매량 10만 대를 기록했고 1년 만에 곧바로 50% 이상 판매량을 증가하며 20만 대를 달성해. 대단한 성장세지. 제네시스는 이 퓨처링 제네시스 전략 아래 2025년 이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만 출시할 거야. 2035년에는 원자재부터 생산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 탄소 중립을 달성할 예정이래. 제네시스는 지금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 중인 것 같아. 최근에 장제온 현대차 사장이 제네시스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어. 제네시스는 혼다, 어큐라, 인피니티를 이미 초월했다. 주요 경쟁 3사인 벤츠, 아우디, BMW 대비 이 90%에서 95% 수준의 경쟁력을 이미 갖췄다. 스스로를 벤츠 헌터라 부르던 때를 생각하면 감회가 정말 새롭지. 프리미엄 외제차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 제네시스를 지켜보자고. 오늘 내용이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해. 또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이만.